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6년의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이혼 조정 신청을 했고 짧으면 2달 안에 모든 게 마무리되겠죠. 결혼하기 전과는 다르게 결혼 직후부터 시모는 고아인 저를 본인 스타일대로 맞추려 간섭하며 가스라이팅을 심하게 했습니다. 거기다 남편은 뭐가 됐든 제가 시모에 대해 불편한 느낌을 받는다 하면 무조건 제 잘못이라며 대화조차 거부하던 마마보이였죠. 노산의 척추관 협착증이 심해서 임신 24주부터 조상기가 조금씩 있는 데다 몸이 많이 안 좋아 제왕절개를 예약하고 시댁에 갔더니 아이와의 애착을 강조하며 꼭 자연분만으로 순산해야 한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4.8kg의 우량아를 초산의 가정에서 자연분만하며 고생했던 얘기를 무용담처럼 말씀하시더군요. 참고로 시모는 18살에 아주버님을 낳으셨고 저는 36살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후 제왕절개 하기로 한 날보다 일주일 빨리 양수가 터져 담당이가 출근할 때까지 7시간을 진통했는데 뼈가 5%도 벌어지지 않아 결국 제왕절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는 병원에 입원해 있었더니 시부모님이 왔더라고요. 그런데 두 분 다 저는 쳐다보지도 않고 괜찮냐는 인사치레도 없이 병실 앞에 서서 아기나 보러 가자 하고 말씀하시더군요. 아기 면회 시간이 정해져 있어 볼 수 없다 했더니 그럼 배고프니 갈비탕집에 밥이나 먹으러 가자고. 그렇게 남편은 시부모님과 함께 나가고 저는 가스가 나올 때까지 금식이라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병실에 혼자 있어야 했습니다. 친정 식구가 언니뿐이었는데 제 옆에 있어줄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당시 제가 5박 6일 동안 입원을 해야 했던 터라 남편이 옆에 있기로 했었는데 아들이 예약해준 건강검진을 같이 가기로 했었다는 말과 함께 그냥 엄마 혼자 갈까? 하며 효자 아들에게 같이 가자는 듯 재차 3차 확인했습니다. 더 짜증나는 건 검진 예약일에 본인 엄마가 혼자 가게 되자 남편이 똥 마려운 강아지 마냥 불안해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나는 괜찮으니까 어머님 검진에 동행해라 하고 보내줬더니 좋다고 뒤도 안 돌아보고 가더라고요. 그때 영영 엄마 품으로 보내줬어야 했는데 막 세상빛을 본 핏덩이를 아빠의 존재도 모른 채 크게 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아이를 출산하고 얼마 후 저는 직장에 복귀했습니다. 결혼 당시 중소기업 생산직으로 근무하고 있던 남편이었지만 저와 결혼하더니 갑자기 여기저기 아프다며 일을 그만두게 되어 본인이 아이를 돌보겠다 했었거든요. 해서 저는 몸조리도 제대로 못하고 출산 2주 만에 일에 복귀해서 가족들을 부양해야 했습니다. 시모는 가장 며느리가 혹시라도 본인 아들의 기를 죽일까 싶어 만날 때마다 앞장서서 제 기를 죽이기 바빴었죠. 그때 이혼을 참 많이 생각했었는데 남편 쪽에서 이혼을 원치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병이 있고 직업이 없다는 이유로 법원에서조차 받아들여지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36개월에 아이가 말을 안 하고 호명 반응도 약해 소아정신과에 갔다가 지적 장애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폐는 아니지만 경계성일 수 있다며 꾸준히 외래 진료를 해야 한다 하더군요. 그때부터 주 3회 센터를 열심히 다녀 현재는 말도 많이 늘었고 좋아졌지만 그래도 또래보다 2년가량 지체돼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혼 소송을 진행했었는데 위와 같은 이유로 이혼을 못하게 되었고 대신 시댁과는 완전히 손절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얼마 전 지 엄마 얘기를 전하더라고요. 엄마가 그러던데 발달장애는 제왕절개 때문이라더라. 엄마 산도를 통해 나오면 아이가 훨씬 똑똑하고 장애 가능성이 낮아진다더라. 그리고 네가 먹였던 분유가 ADHD나 자폐를 많이 일으켜 외국에서 판매 금지가 됐다더라 하면서요. 남편이 전했던 시어머니 말의 결론은 제가 제왕절개를 하고 분유 선택을 잘못해서 아이가 발달장애가 됐다는 거였습니다. 이 말에 너무 황당해서 찾아봤었는데 그런 기록은 전혀 없더라고요. 그냥 지 엄마가 개소리를 한 거였는데 그걸 저한테 그대로 전한 거였습니다.
아무튼 그 말을 듣고 이제는 싸울 힘도 없는 데다 모든 게 지긋지긋하다 느껴져 조용히 이혼하자 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남편한테 작은 분식점을 차려줬었기에 이제는 소득이 생겼으니 이혼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후 너무 빡치는 마음에 그동안 쌓였던 걸 장문으로 톡을 보내며 시모 욕도 같이 했더니 남편이 가출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도어락을 바꾸고 이혼 조정 신청할 내용을 적어 내용 증명을 보내버렸습니다. 집은 어차피 제가 결혼 전에 살던 집이라 몸만 나가라고 했더니 가게만 지 앞으로 해주면 이혼하겠다네요.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가게는 저가 프랜차이즈라 7,600 정도 들어간 상태인데 이미 명의가 남편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넘기기로 결론을 내렸네요. 만약 그것마저 빼앗으면 법원에서 또 이혼할 만큼 유책 배우자가 아니라며 기각할까 봐서요. 그렇게 되면 돈도 돈이고 시간도 깨지니 차라리 가게를 남편에게 넘기고 이혼하는 게 낫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소득이 있어야 양육비 청구도 가능할 것 같아 그렇게 하기로 결론을 내렸고 현재는 이혼 조정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양육비는 월에 150을 받기로 했고요. 만약 이혼 조정 신청이 잘 성사되고 난 후 혹시라도 또 저를 괴롭히거나 찾아온다면 투자금 회수 소송도 알아볼 예정입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들어도 혀를 내두를 지경인데 더 기가 차고 어이없는 사실이 있었더군요. 시모는 항상 제가 부모 없이 자라 본데 없고 드세고 기본도 예절도 모른다 했었는데 본인의 아들은 전과 이범이었습니다. 다른 송사에 휘말려 조사를 받았는데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확인해봤더니 전과 이범이었습니다. 통매음에 협박까지 했더군요. 평소에도 조금만 화가 나면 쌍욕을 해대던 무식한 사람이었는데 알고 보니 전과자였답니다. 그 사실을 알고 난 후 시모에게 전과 기록 조회한 걸 사진 찍어 보내드렸더니 그렇게 달변이던 시모가 대답을 못하더라고요. 전과자를 키워내신 장한 시어머님. 전과자 백수아들 두고 뭐가 그리 당당해서 저를 못 잡아먹어 안달하셨는지 모르겠네요. 하며 비꼬 오듯 톡을 보내고 나니 속이 시원해지는 느낌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혼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아이였는데 이 또한 잘 해결이 되었습니다. 아이가 느려서 돌보미를 구하는 게 많이 조심스러웠는데 어린이집에 유난히 저희 아이를 예뻐하시던 보조교사 선생님이 현재 쉬고 계셔서 부탁드렸더니 흔쾌히 돌봐주시겠다 하셨거든요. 물론 비용은 돌보미처럼 지원이 안 되지만 그래도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다는 게 정말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아이가 잠을 자려고 하다가도 선생님 집에 가자고 하면 벌떡 일어날 정도라 더 마음이 놓이는 것 같아요. 사실 전에 남편놈에게 맡기고 출근할 땐 아이에게 죄를 짓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빠라는 인간이 아이에게 스마트폰을 얼마나 많이 보여준 건지 미디어 중독이라는 판정도 받았었거든요. 아이는 쭉 엄마를 갈고 있었는데 남편은 본인이 무능해서 아침마다 아이를 슬프게 만들어 놓고는 거기에 대한 죄책감이 전혀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선생님께서 아침과 저녁도 챙겨주시고 정해진 하원 시간보다 일찍 데려와 산책도 해주시니 남편과 살 때보다 훨씬 마음이 편합니다. 저도 마음의 여유가 조금씩 생기고 나니 아이한테 더 많은 애정을 쏟게 되는 것 같고요. 제 인생에서 하질 인생 남편을 도려내고 나니 너무 행복합니다.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이 지금의 저처럼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버러지같이 쓰니와 아이에게 빌어먹는 인생인데 분식점으로 떼어내는 거면 잘한 선택이라고 봅니다. 이혼 소송이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양육권, 친권 다 가져오는 조건 꼭 다시고 혹시 이혼 후에 찾아오거나 괴롭히는 일이 있거든 증거 모으셔서 접근 금지 신청하세요. 분식집이 잘 되면 좋은데 망할 확률이 높고 돈 떨어지면 님에게 다시 찾아올 수도 있으니까요. 애가 어느 정도 크고 나면 타 지역으로 이사도 고려해보심이 좋겠네요. 이혼하고 아이와 꼭 행복한 날들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아이를 위해서라도 저런 연놈들은 없는 게 나아요. 보고 배울 게 있어야 말이죠. 시어미가 본데 없는 종자라서 지 아들도 그렇게 키웠을 테니까요. 아이랑 둘이서만 걷는 길이 쉽진 않겠지만 저런 멍멍이만도 못한 것들과 마주하고 사는 것보단 분명히 더 나을 겁니다. 꼭 그렇게 되길 기도할게요. 행복하세요. 세 번째, 시자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뭐가 됐든 아이 장점은 지네들 덕분이고 단점은 엄마 때문이라고. 맞벌이든 외벌이든 똑같아요. 심지어 저는 전 남편이 돈 한 푼 안 들고 와서 결혼했는데 얼마나 저를 못 살게 굴었는지. 아이한테 작은 흠만 보여도 늘 엄마 탓을 했습니다. 정신과까지 다니며 버텼는데 남편은 불륜까지 저지르더군요. 그런 상황에서도 시자들은 지 자식이 잘했다 하기에 오만정이 다 떨어져 바로 이혼했습니다. 네 번째, 직업도 없는 남편이 애를 봤다는데 혹시 아기랑 상호작용을 전혀 안 해주고 밥만 먹이고 키운 거 아닌가요? 그래서 말도 느리고 발달이 지연된 건 아닌가 싶습니다. 비디오 중독이라는 걸 보니 안 봐도 비디오네요. 다섯 번째, 가게 그냥 주는 글쓴이 심정을 이해합니다. 보니까 이혼하려고 했는데 남편이 소득 없고 이혼을 거부해서 법원에서 반려당했다는데 그냥 저것 떼주고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평생을 빌어먹던 인간이 저 가게 잘 운영하기나 할까요? 서서히 매출 안 나오고 빚만 쌓이다가 정리하고 추락하겠죠. 깔끔하게 정리하고 새 출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